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나타 DH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토쇼 때 소나타 DH를 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정신도 없었고 디테일을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천천히 자세하게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소나타를 실제 보면요,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 DN8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확실히 자세히 둘러보면은 상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면부는 뭐 매기 디자인이 가지고 있다라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지만 매기 느낌이 완전히 지워버렸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죠. 컬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현대자동차나 기아, 제네시스가 컬러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가 이런 특별한 컬러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DH에 최초로 또 적용이 된 에어로 실버 매트라는 컬러가 조금 더 소나타의 라인이라든지 포인트들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가 예전에 비해서 연령층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K5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되게 스포티하고 좀 젊고 영한 느낌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고, DN8 같은 경우에는 좀 중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K5처럼 좀 더 젊은 소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이 좀 영해지고 스포티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짧아진 본일 라인 때문에 이 DH 소나타가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해준다 생각이 들고요. 일자로 이어진 데일라이트도 코나와 그랜저 그리고 스타리아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스포티하고요. 차가 좀 더 날렵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끝에 좌우 라인을 보면은 일자로 그냥 평범하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끝에가 뭉툭하게 좀 더 두툼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방향지시등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지시등을 켜면 무빙턴 시그널처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그랜저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들어오는 불빛이 중간에 DRL이 딱 끊기면서 구분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안쪽에 불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살짝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또 하나 차이점이, 원래 이전에 DN8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방향지시등이 있었는데 이게 펜다 쪽으로 이동하고 하나의 선으로 DRL과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뒤쪽의 방향지시등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쪽으로 5개의 등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무빙턴 시그널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LED 방향지시등으로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고, 이 안에 있는 등은 후진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기 소나타라 해가지고 막 얘기 나왔었던 게 뭐예요? 앞에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과 보닛이 쭉 이어지는 크롬 몰딩 라인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신기술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불빛이 안 들어오다가 시동을 걸었을 때 DRL이 쭉 이어지면서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는 삭제를 한 거죠. 범퍼도 보면요, 그랜저는 좀 어때요? 이 DRL과 범퍼 디자인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둥그랗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저를 본 실제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되게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뉘거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와는 좀 더 다르게 헤드램프 역시도 원래 소나타는 좌우 끝으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들어가 있지만 소나타는 좀 더 슬림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범퍼 라인 역시도 좀 더 볼륨감과 역동적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엠블럼도 신형 알루미늄 엠블럼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엠블럼을 좀 큰 걸 집어넣으면 촌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에어로 실버 매트는 되게 좀 과하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면서 이쪽 좌우 범퍼 라인이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안쪽에 카메라가 살짝 숨겨져 있죠. 안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이질감이 든다든지 뭔가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스텝도 소나타의 역동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근데 측면은요, 기존의 DN8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디자인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랜저와 거의 이제 똑같고요. 옵션이긴 하지만 차를 원격으로 뺄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휀다 때문에 한번 열어봤어요. 휀다가 좀 볼륨감 있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 라인이 짧아지고 휀다가 좀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이음새 부분에 흡음재가 좀 어떻게 들어갔는지, 고무 몰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엔진룸을 열어봤는데요. 이 DRL과 본넷이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은 이 안쪽으로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통 이제 바람이 들어오면은 약간 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데, 이 안쪽에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뭐 물이 들어간다든지 소음이 들어가는 걸 1차원적으로 막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두툼한 고무 몰딩 역시도 딱 닫으면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 안쪽에. 그러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들도 어느 정도 막아주기 위해 고무 몰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휀다 쪽에 뭔가 좀 몰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았나 하고 봤는데 따로 들어가 있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뭐 고무 몰딩이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 진동이나 소음은 잡아주겠지만 약간 이런 데도 좀 몰딩을 좀 넣어놨으면, 고무 몰딩을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이런 쪽 안쪽에도 고무 몰딩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DH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풀체인지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세히 둘러보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많이 바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기존 DF8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엔진도 구성도 거의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기대되는 게요, 연식 변경만 돼도 어느 정도 주행감과 승차감 세팅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이번 DH 같은 경우에는 주행감과 승차감이 이 젊어진 디자인만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소나타 시승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컬러가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소나타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범퍼 하단, 그 다음에 사이드, 앞에,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죠. 사이드 미러 하단이나 그리고 B필러, C필러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 이제 옵션에 따라서, 트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무광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밝은 컬러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젊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랜저와 다르게 소나타는 이 구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젊은 소비자들도 있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저처럼 애가 있는 이런 아버지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크롬 몰딩으로 놔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근데 보면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 테일램프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그로시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테일램프 디자인은 거의 기존과 비슷하죠. 달라진 부분은 안쪽에 약간 조금 더 디테일에 좀 더 신경을 썼고 미래지향적으로 전기차를 보는 듯한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 투싼이 나왔을 때도 현대 로고가 밖으로 도출돼 있어서 뭔가 만져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쪽에 금형이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 이제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차가 입체적이고 엠블럼도 좀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을 좀 이번 소나타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새로워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N9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N9 같은 경우에는 이 머플러 TV 듀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나타나 K5 다 비슷하지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테일램프 라인은 H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끝에 H 쭉 이어져 있는 이 부분. 이거는 딱 그랜저와 아반떼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쭉 이어져 있는 일자 미등 라인은 그랜저, 요 끝에 보이는 H는 아반떼 느낌이 납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보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이 중간에 불빛에 빛이 들어오진 않네요. 그랜저는 이 불빛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소나타는 이 중간에 있는 4점 로고가 불빛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만 조금 들어갔는데요. 조금 더 젊은 소비자분들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좀 뭔가 보여주는 액션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딱 실내 앉아보니까요. 소재도 고급스럽기는 한데 급을 나눠 놓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그랜저나 고급차들 보면 묵직해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인 소재들이 되게 이제 가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소나타는 가격, 그러니까 차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저렴한 소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핸들도 그랜저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코나의 좀 더 그 경쾌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DH 소나타에 느껴지는 거죠. 칼럼식 기아가 들어가죠. 원래 기아가 이쪽으로 버튼으로 있었는데 버튼식 기아가 칼럼식 기아로 들어가서 조금 더 실내 공간이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 컵홀더예요. 이 컵홀더가 플립식으로 돼가지고 좀 이렇게 더 넓게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공간이 이게 남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쪽에 넓은 수납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도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게 수납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뭔가 버튼들이나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보는 것처럼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열리는 건 딱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코나 때 어땠어요? 이 컵홀더나 암레스트를 일자로 연결해 줘가지고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암레스트 어때요? 막상 물건을 집어넣으면은 약간 그냥 짐 혹은 뭐 쓰레기통 비슷하게 물건만 박아놓고 여기 들어가 있는 짐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나처럼 차라리 그럼 이걸 일체형으로 일자로 이렇게 이어져게 만들어가지고 더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했으면, 이게 뭔가 되게 이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C타입 단자와 또 이게 충전 단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 차 연결하는 포트로 나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공조기 디자인도 달라졌죠. 처음에 그랜저 있을 때는 이만한 커다란 터치 공조기가 들어가서 택시 미터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금 더 슬림하게 들어간 공조기 패널이 조작감이라든지 통일감 있는 듯한 디자인을 주고 있습니다. 터치 패널도 햅틱 버튼처럼 햅틱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조작을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 스위치, 이거 되게 위치 중요하거든요. 비상 스위치가 막 여기 숨겨져 있구나, 막 밑에 있구나 이러면은 내가 비상시에 스위치 눌러야 되는데 어디 있지? 라고 찾는 순간 위험해져요. 하지만 어때요? 딱 바로바로 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위치도 되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송풍구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이 송풍구 위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다른 이전에 뭐 소나타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이 송풍구 위치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고 약간 좀 나눠져 있으면서도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 있었죠.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엔트리 모델로 점점 내려오거든요.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원래 이제 상위 모델에 들어갔다가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 송풍구 디자인도 비슷해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소형풍구 위치도 애매해진 거예요.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 하다가 좀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자로 이어지는 약간 통일감 있게 만들어져서 차 실내 공간도 넓어지고 확실히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지문이지. 반응도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코나나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퀵 컨트롤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CCNC 인포테인먼트, OTA 기능 역시도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앰비언트는 어디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만 이 디스플레이 밑에 은은하게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이 부분 하나 들어가 있고, 이 도어 손잡이 상단에도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소재도 좀 다르죠. 뭐 가죽을 씌워놓은 건 아니지만 이 위에 지금 덮여져 있는 이 소재들도 너무 이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 라이닝이라 그래가지고 검은 색깔로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 있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은 아니지만 살짝 좀 무게감 있는 컬러, 베이지와 그레이를 살짝 섞은 듯한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불. 얘는 LED가 들어가는데 얘는 일반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LED로 이렇게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거울 쪽에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원가 절감한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하이패스 시스템 들어가고요. 빌트인 캠 시스템도 들어가 있죠. 시트 포지션 또한 나쁘지 않고요. 가죽도 약간 좀 슬림해졌죠. 그리고 가죽의 질감 역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썬루프 여러분들 많이 여시는 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되게 느린 차들 많은데 소나타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엄청 빨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수석에 릴렉션 컴포터 시트 있죠. 코나 때도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 코나에도 릴렉션 컴포터 시트가 들어가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나타는 이 조수석에 릴렉션 컴포터 시트가 들어갑니다. 풋레스트까지는 안 해도 레그레스트 정도도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급을 생각해서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이 레그레스트는 아이오닉 5엔 들어가죠.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2열을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처럼 뒷좌석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등은 LED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큰 개방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소나타 이름값답게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 레그룸, 헤드룸 역시도 여유가 있고요. C타입 담자 2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이것도 특징이죠. 원래 열선이나 통풍 사용을 하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부터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소나타도 1단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더 눌러야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처음엔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 또 적응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버튼의 몰딩들도 신경 쓴 것 같아요. 이 지금 버튼 끝에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마감을 해놨죠. 이게 보통 고급 프리미엄 차들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소나타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튼 끝에 크롬 몰딩으로 마감을 해놔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뒷좌석에는 앰비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가 그랜저는 되게 막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상단, 그 다음에 도어, 운전석과 조수석 말고는 뒤쪽에 앰비언트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작은 디테일이긴 한데 지금 시트 보면 어때요? 물론 얘가 지금 가죽이나 뭐 고급 소재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시트랑 투톤으로 지금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좀 젊어 보이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좀 엣지 포인트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뒷좌석 그물망이 들어가 있어서 간단한 수납 공간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워크인 기능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네요. 이 시트 포지션도 K5랑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등받이 각도라든지 시트 포지션이 좀 개인적으로 소나타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소나타 D 엣지 모델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 바로 다음 영상에 소나타의 가격과 옵션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